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활용 문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계속 똑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에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서서 1차 부등식에 활용했고요. 지금 연립 1차 방정식 활용했고요. 앞으로도 2차 방정식에 활용, 2차 함수 활용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활용은요, 개념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개념은 식을 잘 세워서 풀어라. 끝이에요. 그럼 식을 어떻게 잘 세우냐? 한번 볼게요. 먼저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이게 안 되고,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안 되고, 그냥 무작정, 나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감으로 이렇게 풀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를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나 y로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립방정식 식을 세우고, 구한 다음에 반드시 원래 뜻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엉뚱한 답이 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제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런데 2분의 9명 그러면 사람이 잘리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자연수가 나면 이상한 거죠. 이렇게 문제 뜻에 맞는지 꼭 답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보면서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연습해 볼게요. 자, 먼저 자연수에 관련된 문제는요. 10의 자릿수가 x고 1의 자릿수가 y다. 그럼 x, y라고 쓰면 절대 안 됩니다. xy는요, x 곱하기 y죠. 반드시 10x 더하기 y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27 같은 거 초등학교 때 2 곱하기 10 더하기 7 이렇게 한 거 생각나나요? 요 10과 7을 x랑 y로 바꾸어 준 거예요. 그럼 1의 자릿수와 10의 자릿수를 바꿨다. 그럼 뭡니까? 10y 더하기 x 이렇게 놓고 식을 풀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이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크다고 한다. 처음 수를 구하시오. 두 자리 자연수 처음 수를 10x 더하기 y로 넣을게요. 이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10x 더하기 y는 각 자리 숫자의 합, 즉 x 더하기 y의 4배랑 같대요. 식이 하나 세워졌네요. 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 즉 10y 더하기 x는 처음 수보다 10x 더하기 y보다 어때요? 27 크다. 처음 수보다 27 크다네요. 식 두 개 세워졌네요. 이거 연립해서 x랑 y 찾으면 돼요. 자, 한번 정리부터 할게요. 10x, 4x 넘어오면 6x고 y, 마이너스 4y 넘으면 마이너스 3y는 0. 3으로 약분하면 2x 빼기 y는 0이라는 식이 하나 생기고요. 자, 이거 정리하면은 자,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0x가 아니죠. 자, 넘으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9y는 27. 자, 마이너스 9로 약분할까요? 그러면 x 빼기 y는 마이너스 3. 2번식. 1번식하고 2번식 연립하면 되겠네요. 자, 1번식에서 2번식을 뺄게요. x 빼기 y는 마이너스 4. 빼면 2x 빼기 x는 x고요. 마이너스 y 빼기 마이너스 y는 없어지고요. 0 빼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입니다. x가 3이래요. x가 3이면 y는 6이겠네요. 그래서 처음수를 구하시오가 문제였죠? 그럼 뭡니까? 처음수는 6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나이에 관련된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10년이 지났어요. 엄마도 10살 먹고 그 딸도 10살 더 먹는 거죠. 이런 거 관계만 좀 조심하면 식을 세우는데 그닥 어려움은 없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가 26세래요. 지금부터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아들 나이의 3배보다 2세가 적어진다. 현재 아버지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각각 보시오. 이걸 구하고 싶으니까 아버지 나이를 x로 놓고 아들 나이를 y로 놓고 한번 구해 볼게요. 아버지와 아들 나이 차가 몇 살? 26살. x 빼기 y가 26세네요. 자, 지금부터 10년이 지나면 아버지도 10살이 먹고요. 아들도 10살이 더 먹어요. 근데 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되냐? 아들 나이의 3배보다 2세 적다. 아들 나이의 3배보다 2살 적은 거랑
같아요. 이렇게 식 두 개 생겼죠? 이걸 연립하면 됩니다. 정리 좀 해줄게요. x 빼기 3y는 30 빼기 2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x 빼기 3y는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정리하면 되죠? x 빼기 y는 26. 뺄까요? x 빼기 x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3y 빼기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y입니다. 18 빼기 26은 마이너스 8이죠. 자, 그러면 y가 몇? 4네요. y가 4면 x는 30이겠네요. 그래서 현재 아버지 나이 30, 아들 나이 4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거리 속력 시간은 지겹겠습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무당벌레 한 마리 기억하랬죠? 거속시 외워서 식을 세웁니다. 자, 어떤 고개를 넘었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는 4km 더 먼 거리를 시속 5km로 걸었더니 총 4시간이 걸렸다.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 그러면 올라간 거리를 x로 놓고 내려온 거리를 y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는 4km 더 멀대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길이가 더 멀어요. 그러니까 x 빼기 y를 하면요, y가 더 크거든요. 마이너스 4가 돼요. 그 다음 시간을 봅시다. 올라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내려올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게 총 4시간. 양변에 3, 5, 15를 곱하면 5x 더하기 3y는 15 곱하면 60. 그래서 요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네요. 양변에 3 곱합니다. 3x 빼기 3y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더해줘야겠네요. 더하면 8x는 y 없어지고요. 48. x는 6km. x가 6km, y는 10km겠죠? 올라갈 때 거리 6km, 내려올 때 거리는 10km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리 속력 시간 문제 한번 또 풀어봅시다. 창민이가 학교를 향해 집을 나선 지 20분 후에 형이 뒤따라왔다. 이걸 보면은요, 창민이가 걸은 시간과 형이 걸은 시간을 비교하면 창민이가 더 20분 오래 걸은 거예요. 먼저 갔으니까. 창민이의 속력은 분속 40m, 형은 분속 120m로 올 때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창민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냐. 그러면 창민이가 걸은 시간을 x분이라고 할게요. 그럼 형이 걸은 시간을 y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x 빼기 y 하면은 창민이가 20분 더 많이 걸었어요. 식 하나 나왔고요. 자,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만나려면 두 사람의 간 거리끼리 빼면 0이어야 되잖아요. 창민이가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40x고요. 형이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120y 빼면 0이 돼야 됩니다. 40으로 약분하면은 x-3y는 0이 되겠네요. 자, 뺄게요. x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y 빼기 마이너스 3y는 2y 20, y가 10. 형은 10분이네요. 창민이는 몇 분? 30분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전시장의 입장료가 어른은 800원, 학생은 600원이다. 어느 날 이 전시장의 입장권이 120장이 팔렸고 입장료 수입액이 83,200원일 때 어른 수와 학생 수를 구하시오. 어른 수를 x수라고 하고 학생 수를 y로 할게요. 그럼 모두 몇 명이 입장했어요? x 더하기 y는 120명 입장했죠? 입장료를 이제 계산해 볼까요? 어른은 800원. 어른의 입장 요금은 800x원을 넣었을 거고요. 학생은 600원이니까 600y원을 넣겠네요. 이게 83,200원이래요. 일단 좀 간단하게 합시다. 100으로 약분하면 동그라미 두 개씩 없어지죠? 8x 더하기 6y는 832. 2로 또 약분합시다. 4x 더하기 3y는 416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연립할 건데요. 여기 3 곱할게요. 3x 더하기 3y는 360. 그래서 이걸 빼면 x는 이거 빼면 뭡니까? 6, 4, 56.
어른이 56명 같고요. 어린이는 그러면 64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른 56명, 어린이 64명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보다 20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다. 직사각형 둘레 길이가 71대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자, 세로의 길이를 x라 그러고 가로의 길이를 y라고 합시다. 세로가 가로보다 20cm 더 길대요. 그럼 뭡니까? x 빼기 y가 20이네요. 직사각형 둘레는요, x도 2번, y도 2번 더해야 돼요. 그래서 2배의 x 더하기 y 했더니 이게 72. 2로 나누면 x 더하기 y는 36이에요. 더할까요? 2x는 56, x가 28이겠네요. x 28 넣으면 y는 뭡니까? 8이겠네요. 그래서 가로가 28, 세로가 8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28 곱하기 8은 8에 64, 28에 16. 16이면 224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소금물 농도에 관련된 문제. 자, 이것도 사실은 거소시처럼 소농물만 잘 기억하면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소는 소금의 양, 농은 농도, 물은 소금물이에요. 여기서 농도는 퍼센트가 아니고 비율로 바꿔줘야 되는 거 조심하세요. 자, 5% 소금물과 10% 소금물을 넣고 7% 소금물 450g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5% 소금물과 10% 소금물을 각각 몇 g씩 섞습니까? 5% 소금물을 xg이라 할게요. 10% 소금물을 yg이라 할게요. 그럼 둘이 합치면 총 몇 g이 되나요? 450g이 되죠? 식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소금으로 식을 세워주세요. 5% 소금물 xg에 있는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5 곱하기 x입니다. 그리고 10% 소금물 Y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10 곱하기 Y가 되죠. 이렇게 더하면 몇 퍼센트? 7% 소금물 450g 됐죠? 100분의 7 곱하기 450입니다. 좀 정리가 필요하죠? 양변을 100으로 곱할게요. 5x 더하기 10y는 7 곱하기 450. 5로 좀 약분합시다. x 더하기 2y는 7 곱하기 90. 즉 x 더하기 2y는 630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요. 아까 여기 있었죠? x 더하기 y는 450. 빼면 xx 없어지고 2x, 2y 빼기 y는 y. 630 빼기 450은 180. 아, 10% 소금물 180g 하고요. 5% 소금물은 그럼 뭡니까? 270g을 섞어야 하겠네요. 농도가 다른 A, 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물 A를 100g, 소금물 B를 200g 섞으면 6% 소금물이 되고 소금물 A를 200g, 소금물 B를 100g 섞으면 8% 소금물이 된다. A, B의 농도를 구하시오. 자, A를 X%, B를 Y%를 할게요. 그러면 소금의 양 갖고 해봅시다. A 소금물 100g, B 소금물 200g을 섞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x 곱하기 100 더하기 100분의 y 곱하기 200. 이게 소금의 양이고요. 전체 소금의 양은 6%가 됐네요. 100분의 6 곱하기 몇백 그램? 300g입니다. 100g, 200g 섞으면 300g. 그래서 양변을 좀 정리하면 x 더하기 2y는 18이라는 식이 하나 생겼고요. 다음 A를 200g, B를 100g 섞으면 돼요. 그러면 100분의 X 곱하기 200 더하기 100분의 Y 곱하기 100. 이게 소금의 양인데 8% 소금물 300g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정리하면 2x 더하기 y가 24네요. 자, 요거 2배 할까요? 2x 더하기 4y는 36. 그래서 x를 없앱시다.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12. y는 4%가 있네요.
y가 4%면 x는 몇 퍼센트? 10%가 되겠네요. 자, 증가 감소 문제입니다. x가 a% 증가하면은 증가한 양만 따지면은 x의 a%, 즉 x 곱하기 100분의 a를 하면 돼요. 그러면 100분의 ax가 증가했고요. 총량은 얼마예요? x도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100분의 ax고요. 여기서 x를 묶어내면은 1 더하기 100분의 a가 됩니다. 이게 식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b% 감소하면은요, 감소한 양말 따지려면 y 곱하기 by를 하면 됩니다. 100분의 b 곱하기 y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y에서 이만큼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총량은 y 빼기 100분의 by가 되고, y를 묶어내면 1 빼기 100분의 b가 되겠네요. 이 식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문자로 쓰니까 어렵지, 숫자로 넣으면 사실은 좀 간단해요. x가 있었는데 10% 증가했어요. 그러면 얘가 뭐냐? 1.1x라는 거야. 20% 증가했어요. 그럼 뭐냐? 1.2x라는 거야. 지금 여기다가 10 넣고 20 넣고 그런 거예요. 30% 증가했대요. 그럼 뭡니까? 1.3x예요. 반대로 감소하는 걸 볼 거예요. x가 10% 감소했어요. 그러면 0.9x예요. 20% 감소했어요. 그러면 0.8x예요. 30% 감소했어요. 그러면 0.7x예요. 여기다 지금 10, 20, 30 넣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숫자로 해보니까 어렵나요? 간단한 패턴의 문제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지인인 학교에서 올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 8% 증가하고 여학생은 5%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6명이 많아졌고 936명이 됐대요. 그럼 작년에 910명이었다는 얘기죠. 자, 알고 싶은 건 올해 남학생 수와 올해 여학생 수인데 이 증가 감소 문제는요. 올해 남학생과 올해 여학생 수를 x랑 y로 넣으면 식을 되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x에서 작년 수에서 8% 증가한 게 x인데 그럼 작년은 어떻게 넣을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수가 네모면은 네모 곱하기 100분의 108 했더니 이게 x예요. 그럼 작년 숫자는 x 곱하기 108분의 100인데 이거 뭐 숫자도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x, y를 어떻게 넣냐면 작년 숫자를 x, y로 놓으세요. 그러니까 작년 남학생을 x로 놓고 작년 여학생을 y로 넣어서 작년 숫자를 구해 놓고 올해 숫자를 한 번 더 구하는 게 식을 세우기 편합니다. 자, 식 세워볼게요. 작년에 910명이었죠? x 더하기 y가 910명이에요. 근데 올해는 남학생 8% 증가했죠. 증가한 숫자 8% 증가했어요. 그러면 1.08x가 됐고요. 올해는. 여학생은 5% 감소했어요. 그럼 뭡니까? 0.95y가 됐죠. 이게 936명이래요. 이렇게 해서 연립하면 되는데 원장님은 이게 숫자가 너무 좀 커지거든요. 여기 이제 100도 곱하면 93,600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원장님은 이거를 늘어난 숫자랑 줄어든 숫자만 챙기라 그래요. 남학생은 8% 증가했죠. 그러면 몇 명 증가했냐면 0.08x가 증가했고요. 여학생은 5% 감소했잖아요. 0.05y명이 감소했어요. 증가한 숫자에서 감소한 숫자를 빼면 몇 명 증가했다고요? 26명 증가했어요. 이게 좀 숫자가 더 적죠. 양변에 100 곱하면 8x 빼기 5y는 2600. 자, 여기다 5를 곱할까요? 5x 더하기 5y는 5 곱하면 4550. 그래서 더합니다. 13x는 이거 더하면 뭡니까? 자, 0, 5, 1, 7150. 그래서 작년 남학생은 7150 나누기 13 하면 되겠죠. 이거 뭐 계산 열심히 해야 됩니다. 6 하면은 78이니까 안 되고 5까지는 되겠네요. 13 곱하기 5는 65.
그러면 650, 이거 또 나왔네요. 5, 650. 그래서 작년 남학생은 550명. 작년 남학생이 550명이었으면 여학생 수는 여기서 550 빼면 되죠? 그러면은 여학생 수는 360명이에요. 이게 답입니까? 아니죠. 올해 것도 계산해 줘야 돼요. 1.08x가 답이에요. 550명의 남학생 봅시다. 550명 곱하기 0.8 하면은 뭡니까 이거? 5.5 곱하기 8하고 같으니까 44명이 증가했네요. 남학생은 550명에서 440명 증가했고요. 여학생은 지금 5% 감소했잖아요. 그쵸? 5%를 알아보면 360 곱하기 0.05, 3.6 곱하기 5랑 같으니까 18명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남학생 550 더하기 44에서 594명, 여학생은 360명에서 18명 감소해서 342명이 되겠습니다. 자, 일에 관련된 문제는요, 전체 일을 X1로 놔요. 전체를 다음 1이에요. 그런데 뭐, 한 사람이면 8일 걸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에 8분의 1씩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뭐 5시간 만에 일을 끝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시간에 전체 일에 5분의 1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됩니다. 효진이와 서연이가 함께 8일 동안 작업하면 끝낼 수 있는 일을 함께 하면 8일 동안 작업하면 끝낸대요. 효진이가 하루에 X만큼 일을 하고 서연이가 Y만큼 일을 한다 그럴게요. 그러면 8X 더하기 8Y 하면 일이 끝났어요. 1이에요. 이번에는 효진이가 4일 동안 하고 서연이가 10일 동안 하면 또 끝난대요. 그러면은 4X 더하기 10Y가 1이에요. 이거를 연립해서 서연이 지금 Y로 놨어요. 혼자서 며칠 하면 걸리는지 찾으래요. 자, 일단 식을, 자, 몇에다 맞출까요? 이거를 2배 할까요? 그러면 8x 더하기 8y는 1이고요. 얘 2배 하면 8x 더하기 20y는 2입니다. 빼면 x 없어지고요. 12y가 1, y는 12분의 1인데요. 자, 서연이가 하루에 12분의 1씩 일을 해요. 혼자서 하면 며칠 동안 일을 끝낼 수 있을까요? 네, 12일 동안 하면 일이 끝날 거예요. 자, 이번 활용 파트는 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주느라고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 사실 개념은 이게 끝이에요. 문제 뜻을 파악하고 미지수를 XY로 놓은 다음에 식을 세우고 풀어라. 푼 다음에는 원래 뜻에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 이거를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